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부 잘하는 옆집 아이, 그 엄마랑 친하게 지내지 마라입니다. 좀 제목이 많이 유치하죠? 그래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엄마도 그 아이에 맞게 유치해집니다. 아이가 유치원생이면 그 엄마도 유치원생이고요. 아이가 초등학생이면 딱 그 엄마도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아이가 고등학교면 그 엄마도 딱 고등학교에 맞는 그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엄마들도 유치해지기도 합니다. 첫 아이다 보니 경험도 없고 누가 이렇게 경험담을 말해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아이를 키우는 게 좌충우동 그리고 노심초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이를 좀 더 우등생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내 아이가 좀 더 잘해줬으면, 내 아이가 좀 더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욕심은 모든 부모는 다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옆집 아이가 또는 앞집 아이가 공부를 잘하거나 우등생이면 그 마음은, 그 노심초사, 그 불안한 마음은 훨씬 더 심할 거라고 봅니다. 행여나 그 앞집 엄마가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아이가 좀 유명하고 유능한 아이라 해서 좀 친하게 지내면 그 아이 엄마가 나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지 않을까? 나에게 뭔가 소스를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엄마들은 가서 차도 잘 마시기도 하고 같이 어울려 밥도 먹기도 하지만 그 엄마 절대 공부법 그리고 노하우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옛날에 아이를 키울 땐 아이가 어려서 유치원 다닐 때는 유치원 다닌 엄마들은 같이 어울려서 유치원 멤버 해서 엄마들끼리 모여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그때는 엄마들이 학원 정보, 교육 정보 공유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도 저학년 때만 돼도 엄마들이 어떤 학원이 괜찮더라, 어떤 학습법이 있다더라, 어떤 게 좋다더라 라고 교육에 대한 정보는 공유하지만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고 그리고 중학생이 가고 고등학생이 되면 더더욱 학습 정보 그리고 공부법 절대 가르쳐 주지 않고요. 그 아이가 다니는 학원 정보도 잘 주지 않습니다. 급기야 저도 그런 학부형이 있었거든요. 저희 학부모님은 지금은 다니지는 않지만 그 당시 어떤 분이셨냐면 큰아이가 저한테 다니고 둘째도 저한테 다녀요. 영어를 저한테 배우는데 다른 친구, 가장 친한 친구 엄마가 같이 사우나도 다니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운동도 다니고 항상 같이 친하게 지낸 엄마가 그래 잘공아 너희 아이 영어 어디 다녀? 라고 물어보면 그 엄마는 글쎄 잘 모르겠네. 어디 아파트에 있는데 몇 호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이 얘기 전에 들었거든요. 그 엄마는 저희 동네에 그래도 좀 괜찮은 수학학원이 있는데 그 수학학원에 다녀도 잘공이 엄마, 잘공이 지금 수학학원 어디 다녀? 그렇게 물어보면 글쎄 어디더라 거기가 한 번도 안 가보고 전화 상담하고 보냈는데 농협 거기 어디 근처 몇 층이라던데 거기 다녀? 이름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잘공아 너 학원 결제하기도 하잖아. 그럼 그 학원이 어딘 줄 알잖아. 물어보면 그 엄마는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학원비는 내가 카드를 아이를 전해서 줬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르겠다. 어디 다니는지 확실히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디 공부방에 있는 학원, 어디쯤에 있는 학원이야. 이렇게 삥 둘러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정말 충격을 먹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사실을 듣고 조금 서운했죠. 왜? 나는 정말 그 아이를 정말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정말 안 되는 애를 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정말 내 아이 가르치듯이 정말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혼힘을 다해서 정말 그 아이를 가르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니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행여나 공부 잘하는 아이, 그리고 좀 유능한 아이 엄마랑 어울리다 보면 그 공부법을 좀 얻지 않을까? 그 아이의 학습 방법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함께 어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가르쳐 주지 않으니 헛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을 많이 사서 보세요.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 보시고, 그리고 책 속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반복되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책과 이 책과 이 책과 이 책, 여러 책을 읽다 보면 같은 책이지는 않지만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거를 내 아이에게 접목시켜보고 적용시켜보고 변형시켜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또래 비슷한 연배인 엄마들은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아예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학년 차이가 많이 난 엄마들은 간혹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엄마는 중학생인데 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야.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공부하더라, 그때는 어떻게 해라, 학원은 어디가 괜찮다더라 라고 얘기는 해줘요. 그런데 비슷한 초등학생이거나 비슷한 동년배라면 절대 가르쳐 주지 않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 갖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는 내 아이지, 내 아이는 그 옆집 아이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거고, 내 아이는 내 아이만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아이를 교육시키는 게 훨씬 저는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안 좋은 건 비교입니다. 분석하는 건 괜찮아요. 아, 내 아이의 장점과 그 아이의 장점, 내 아이는 공부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는 공부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건 좋지만, 이런 분석하는 건 좋지만, 그 아이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너는 내가 다 해줬는데 왜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비교하는 건 아이의 자존감을 죽이는 일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한테 한 번도 성적을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대신 그거는 항상 강조했죠. 결과는 중요하죠. 그런데 결과보다 그 과정에 훨씬 충실하고 성실함에 책임감이 있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과정을 그 네가 노력하는 모습을 항상 칭찬해주고 거기에서 격려를 해줬던 거죠. 그게 아이의 자존감을 훨씬 높이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경험해주지 않고,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좌충우돌합니다. 자, 그럴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쓸데없이 엄마들 만나서 차 마시는데, 그리고 밥 먹는데, 그리고 같이 산책하고 노는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책을 읽고 깨달아 보면서 아이랑 함께 해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제스처를 치시고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오늘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당신 응원하면서 화이팅을 외쳐봅니다. 화이팅! 우리에겐 밝은 내일이 또 있으니까 오늘 또 열심히 살아보고 내일을 위해서 우리 화이팅 해보자고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부 잘하는 옆집 아이, 그 엄마랑 친하게 지내지 마라입니다. 좀 제목이 많이 유치하죠? 그래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엄마도 그 아이에 맞게 유치해집니다. 아이가 유치원생이면 그 엄마도 유치원생이고요. 아이가 초등학생이면 딱 그 엄마도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아이가 고등학교면 그 엄마도 딱 고등학교에 맞는 그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엄마들도 유치해지기도 합니다. 첫 아이다 보니 경험도 없고 누가 이렇게 경험담을 말해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아이를 키우는 게 좌충우동 그리고 노심초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이를 좀 더 우등생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내 아이가 좀 더 잘해줬으면, 내 아이가 좀 더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욕심은 모든 부모는 다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옆집 아이가 또는 앞집 아이가 공부를 잘하거나 우등생이면 그 마음은, 그 노심초사, 그 불안한 마음은 훨씬 더 심할 거라고 봅니다. 행여나 그 앞집 엄마가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아이가 좀 유명하고 유능한 아이라 해서 좀 친하게 지내면 그 아이 엄마가 나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지 않을까? 나에게 뭔가 소스를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엄마들은 가서 차도 잘 마시기도 하고 같이 어울려 밥도 먹기도 하지만 그 엄마 절대 공부법 그리고 노하우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옛날에 아이를 키울 땐 아이가 어려서 유치원 다닐 때는 유치원 다닌 엄마들은 같이 어울려서 유치원 멤버 해서 엄마들끼리 모여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그때는 엄마들이 학원 정보, 교육 정보 공유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도 저학년 때만 돼도 엄마들이 어떤 학원이 괜찮더라, 어떤 학습법이 있다더라, 어떤 게 좋다더라 라고 교육에 대한 정보는 공유하지만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고 그리고 중학생이 가고 고등학생이 되면 더더욱 학습 정보 그리고 공부법 절대 가르쳐 주지 않고요. 그 아이가 다니는 학원 정보도 잘 주지 않습니다. 급기야 저도 그런 학부형이 있었거든요. 저희 학부모님은 지금은 다니지는 않지만 그 당시 어떤 분이셨냐면 큰아이가 저한테 다니고 둘째도 저한테 다녀요. 영어를 저한테 배우는데 다른 친구, 가장 친한 친구 엄마가 같이 사우나도 다니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운동도 다니고 항상 같이 친하게 지낸 엄마가 그래 잘공아 너희 아이 영어 어디 다녀? 라고 물어보면 그 엄마는 글쎄 잘 모르겠네. 어디 아파트에 있는데 몇 호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이 얘기 전에 들었거든요. 그 엄마는 저희 동네에 그래도 좀 괜찮은 수학학원이 있는데 그 수학학원에 다녀도 잘공이 엄마, 잘공이 지금 수학학원 어디 다녀? 그렇게 물어보면 글쎄 어디더라 거기가 한 번도 안 가보고 전화 상담하고 보냈는데 농협 거기 어디 근처 몇 층이라던데 거기 다녀. 이름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잘공아 너 학원 결제하기도 하잖아. 그럼 그 학원이 어딘 줄 알잖아. 물어보면 그 엄마는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학원비는 내가 카드를 아이를 전해서 줬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르겠다. 어디 다니는지 확실히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디 공부방에 있는 학원, 어디쯤에 있는 학원이야. 이렇게 삥 둘러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정말 충격을 먹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사실을 듣고 조금 서운했죠. 왜? 나는 정말 그 아이를 정말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정말 안 되는 애를 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정말 내 아이 가르치듯이 정말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혼힘을 다해서 정말 그 아이를 가르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니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행여나 공부 잘하는 아이 그리고 좀 유능한 아이 엄마랑 어울리다 보면 그 공부법을 좀 얻지 않을까? 그 아이의 학습 방법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함께 어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가르쳐 주지 않으니 헛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을 많이 사서 보세요.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책 속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반복되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책과 이 책과 이 책과 이 책 여러 책을 읽다 보면
같은 책이지는 않지만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거를 내 아이에게 접목시켜보고 적용시켜보고 변형시켜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또래 비슷한 연배인 엄마들은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아예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학년 차이가 많이 난 엄마들은 간혹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엄마는 중학생인데 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야.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공부하더라. 그때는 어떻게 해라. 학원은 어디가 괜찮다더라 라고 얘기는 해줘요. 그런데 비슷한 초등학생이거나 비슷한 동년배라면 절대 가르쳐 주지 않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 갖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는 내 아이지 내 아이는 그 옆집 아이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거고 내 아이는 내 아이만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아이를 교육시키는 게 훨씬 저는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안 좋은 건 비교입니다. 분석하는 건 괜찮아요. 아, 내 아이의 장점과 그 아이의 장점, 내 아이는 공부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는 공부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건 좋지만, 이런 분석하는 건 좋지만 그 아이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너는 내가 다 해줬는데 왜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비교하는 건 아이의 자존감을 죽이는 일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한테 한 번도 성적을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대신 그거는 항상 강조했죠. 결과는 중요하죠. 그런데 결과보다 그 과정에 훨씬 충실하고 성실함에 책임감이 있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과정을 그 네가 노력하는 모습을 항상 칭찬해주고 거기에서 격려를 해줬던 거죠. 그게 아이의 자존감을 훨씬 높이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경험해주지 않고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좌충우돌합니다. 자, 그럴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쓸데없이 엄마들 만나서 차 마시는데 그리고 밥 먹는데 그리고 같이 산책하고 노는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책을 읽고 깨달아 보면서 아이랑 함께 해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제스처를 치시고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오늘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당신 응원하면서 화이팅을 외쳐봅니다. 화이팅! 우리에겐 밝은 내일이 또 있으니까 오늘 또 열심히 살아보고 내일을 위해서 우리 화이팅 해보자고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